여러분은 대출을 받으러 가 보셨습니까? 요즘 대출 안 됩니다. 저도 우리은행에 7천만 원짜리 신용대출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죠. 마이너스 통장. 이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편하잖아요. 급할 때 다시 안 빌려도 되고 마이너스 빼쓰고 또 급하지 않으면 갚고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12월 28일 날 만기인 이 마이너스 통장 7천만 원짜리가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진짜 충격을 엄청 받았습니다. 이게 급할 때 쓰려고 만들어 놓은 마이너스 통장이 안 되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돈을 어떻게 빌려요? 그래서 개인사업자가 저는 오미래 소고기 국밥이라는 오미래라는 개인사업자가 있으니까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또 돈을 빌리려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개인사업자 가지고도 돈을 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년에 가면 한 3천에서 5천까지는 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12월 달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12월 달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다른 은행으로 또 대출 난민이 돼서 저도 여기저기 가야 될 판입니다. 참 돈 없는 사람은요 이래저래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신용대출을 지금까지 해주던 거는 왜 안 해주는 건가요?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달라진 게 옛날에 7천만 원 받을 때나 지금이 오히려 국밥집 할 때보단 지금이 조금 더 낫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안 해준다고 그러니 그 상심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막 화도 나고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금융산업은 어떻게 된 건지 시장경제라는 게 없는 것 같다. 제가 지금 단 한 번도 우리은행에 카드값이 밀려본 적도 없고요. 제가 매일경제를 다닐 때 월급이 거의 다 들어왔거든요. 월급이. 그런데도 지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참 답답하죠. 연체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신용등급도 당연히 1등급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니 아마 저신용자들은 더 심각할 것 같아요. 될 수 있는 돈이요. 한번 찾아본다는 이야기는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어쩌면 이제는 비상금도 제대로 못 가지고 있을 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지금 정부가 가계대출을 억지로 묶고 있거든요. 억지로. 올해 가계대출 목표관리를 5 내지 6%, 6%를 안 넘기겠다 이거예요. 6%를 안 넘기겠다. 뭐 6.99까지 간다고 해요. 6.99까지. 그런데 각 은행들 중에 6%가 넘었으면 대출해주지 마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은행도요. 9월까지만 하더라도 3.94%였는데 이 수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농협이 막아버리니까 하나가 막아버리니까 국민이 막아버리니까 이제 우리도 막고 신한도 막아가는 판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12월 달에는 그 어디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만큼 심각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심각해진다는 이야기. 게다가 말입니다. 보세요. 2020년 기준으로 6.99%를 만약에 줄여간다면 114조 2천억 원인가요? 114조 2천억 원만 늘게 하겠다 이거예요. 114조 2천억 원만 늘게 하겠다. 2021년에는요. 그러면 지금 늘어난 금액이 얼마일까요? 늘어난 금액이 거의 100조가 넘어섰으니까 이제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100조가 뭐 110조가 넘어섰죠.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내년도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앞서 보여드린 대로 1744조 7천억 원이잖아요. 지금 가계대출 잔액이. 예, 지금 현재입니다. 이게 발표된 거는. 여기에서 4 내지 5%면 늘게 하겠다. 4 내지 5%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5 내지 6%에서 4 내지 5%면 그 금액이 확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까지는 114조 2천억까지 1년에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였었는데 이제 4 내지 5%가 되면 또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87조밖에 안 됩니다. 87조. 87조가 되면 여러분 대출 받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대출 받기는. 야,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 대소사가 생기면 어떡하죠? 제가 마이너스 통장을 7천만 원짜리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요. 아이들이 이제 성년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아이들을 결혼시켜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게다가 어르신들 다 연로했으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그래서 비상금으로 비상대기한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야, 이렇게 되면 진짜 심각합니다. 문제는 내년 가면 여러분 진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2억만 넘어도 DSR이 적용이 되니까 말입니다. DSR이. 그것도 내년 1월 1일부터는요. 2억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DSR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다가 내년 7월에 가면 1억 대출 받으려고 해도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입니다. 내가 받는 연봉의 40%까지만 원리금과 이자 상환에 써라. 50%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50%는 안 된다. 41%도 안 된다. 그럼 대출 금액이 확 줄어들겠죠. 지금 말입니다. 일반 국민이 대출을 받는다는 건 이제는 1억을 받는 것도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1억을 받는 것도. 그만큼 말입니다. 진짜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출을 받으러 가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대출이라도 받아야지 먹고 사는데 대출도 못 받게 하면 이거 어떡합니까? 저는요. 전세 대출도 중요하고 집단 대출도 중요하고 중도금 대출도 다 중요한데요. 이게 생활자금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생활자금 대출도 이렇게 많이 안 해준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요? 정부는 생활자금 대출 쉽게 해준다고 하지만 생활자금 대출이 쉽게 될 리가 지금 없습니다. 될 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대출은요 이제요 누구 말 맞다나 먹고 죽으려고 해도 대출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도 이제 우리 은행 가서 상담을 해놨으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든 찾아준다. 어떻게든 찾아준다고 하니까 한 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대출 받을 길이 없다고 하네요. 참 안타깝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내년 가면 더 못 받으니까 원래 어떻게든 받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려우면 참 세월 살아가기가 참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